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장안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확률, A 여집합 합, B 여집합의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와우 조건부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자, 먼저 좀 터치해야 될 부분들은 A 여집합 합, B 여집합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A 여집합 합, B 여집합 이 부분들은 어떻게 고쳐지는 거죠?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9분의 5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사건 형태를 이용하게 되면요 B, A 교집합, B 이 확률이 얼마다? 9분의 4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그렇다면 이제 조건부 확률 이 식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뭐 A가 먼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으니까 A가 이제 새로운 전체 집합이 돼야 되겠죠. 이때 이제 B가 일어난다. 그럼 이제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A 집합의 확률이 주어져 있죠. 7분의 4 이렇게 주어져 있고 교집합의 확률 9분의 4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4가 좀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9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수식 다루기 형태 조금만 좀 공부해가면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사건 A, B, C에 대하여 A와 B는 독립이고 전제 조건이 깔려 있고요. B와 C는 배반 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률이 주어져 있는데 서로 독립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되면 독립일 때 성립하는 이론이 뭐가 되죠? P A 확률하고 P B 확률을 곱하기 해주면 교집합의 확률이다. 이 부분들이 성립하는 이론이죠. 자, 0.2가 되어 있고요. A 확률이 0.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B 확률이 그럼 얼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뭐 간단하게 뭐 계산해서 얼마가 되죠? 뭐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0.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B 확률 뭐 0.5라고 써야 되나요? 뭐 다 소수점 형태로 표현하니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B 합 C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B 확률에다가 더하기 C 확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배반 사건이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빼야 될 부분이 없으니까 수식 자체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0.8 나와 있고요. B 확률이 0.5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당연히 P, C 확률은 0.3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0.3 됐죠? 자, 독립일 때 성립하는 수식 그 다음 이제 배반 사건일 때 이제 덧셈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이제 여기 부분에서 P, B 교집합 C 그러니까 좀 있어야 되는데 오호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0이 될까는 거가 이제 배반 사건이라는 사실 좀 기억하고 있으면 즉 독립과 배반 사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걱정할 게 없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뭐 변수 자체가 1부터 8까지 되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상수 k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는데,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어진 쉽게 얘기해주면 x 값이 1에서부터 어디까지 8까지 k 곱하기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확률의 총합을 구하면 이제 1이다라는 이론을 통해서 k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k는 이제 공통이 되어 있고요. 제곱 대입해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다음에 이제 2를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형태로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8 대입하면 8분의 1 빼기 9분의 1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차곡차곡 이렇게 지워지는 규칙에 의하면 이 부분들이 이제 k의 1-9분의 1 처리가 되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9분의 8k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가 얼마다? 1이다 라고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그렇게 되면 뭐 k 값은 당연히 8분의 9 이렇게 더 처리가 되겠고 이때 이제 8분의 9 나왔는데 이때 두 개의 값을 또 뭐 분자 분모에 있는 값을 또 합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더하기 되면 17이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확률을 질량 함수 뭐 식이 좀 이제 복잡한 뜻이 이렇게 나와서 겁을 주는 것 같지만 뭐 가장 기본적인 이론 지키기 그 부분만 하면 잘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어려운 이론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부분 분수 형태로 또 이렇게 좀 미리 나눠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열 공부한 지 이제 뭐 오래 안 됐으니까 금방 문제 어떻게 풀이하는지 풀이법을 금방 깨달아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고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상수 k 값을 구해달라.
역시 또 가장 기본적인 이론 틀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함수가 5분의 1 x, 뭐 k 값이 뭐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리고 범위 자체가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자 0부터 2까지. 그랬을 때 연속 확률 변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넓이가 곧 확률이다 라는 이런 개념이 가장 중요한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뭐 넓이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자, 사다리 형태니까 2분의 1 해주고 0일 때의 함수값은 x에다 0 대입해주면 되니까 k가 나오겠고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분의 2 더하기 k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때 어떻게 되죠? 높이 자체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확률의 종합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딱 소호가 되겠습니다. 2k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5분의 2 이렇게 해서 이항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5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니까 이제 뭐 k 값은 가볍게 2로 나눠주게 되면 10분의 3에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넓이의 총합이 얼마입니까? 이 부분만 정확하게 좀 잘 표시하고 있으면 뭐 10분의 3 가볍게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연속 확률 넓이 이퀄 확률이다. 기본 개념 철저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이어집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제곱의 평균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요. 이항분포 이렇게 np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기대값을 구하게 되게 되면 np 이렇게 처리되게 되고 분산을 구하게 되면 이제 npq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기대값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문제 주어진 식에 적용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4분의 n 이런 형태로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문제 분산. 자 이곳에다가 또 4분의 3을 곱하게 되니까 16분의 3n 이렇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하고 이제 주어진 식하고 어떻게 연결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분산 구해가는 식 자체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이제 제곱의 평균 이런 계산 결과는 이제 분산에다가 더하기 평균의 제곱 이런 형태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위에 이제 식이 나와 있으니까 식을 뭐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16분의 3n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평균 제곱해주니까 16분의 n 제곱 처리되겠죠. 자, 이 계산 결과가 얼마다 라고 나온 건가요? 19입니다 라고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계산식 자체가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뭐 정리를 좀 해보면요, n제곱 더하기 3n 이런 부분들이 뭐 16 곱하기 19가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을 이제 인수분해를 좀 잘 해주면 되죠. n 플러스 3 이런 형태가 16 곱하기 19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숫자 차이가 3인데 3 차이 되게 딱 매첩이 잘 돼 있죠. 그럼 n 이퀄 16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굳이 전개해서 인수분해하지 않아도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16 돼 있으니까 평균이 4 이렇게 이제 결과를 얻어졌는데 다음 또 이제 변수 변환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4x-5 이런 형태 변수 변환해주면 4배의 기대값에다가 빼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평균 자체가 지금 4로 나와 있으니까 16-5 해서 최종 계산 결과는 11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뭐 이항분포에서 뭐 평균 분산 구해가는 이론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좀 잘 알고 있느냐 이런 항목 점검,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구해가는 식이 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점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수 변환을 좀 해갈 수 있느냐 점검해가는 뭐 항목들은 좀 몇 개 항이 좀 결합된 문제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항목 하나하나가 좀 약간 좀 쉬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학급의 남학생은 80%이고 이 학급의 남학생이 90%는 스마트폰으로 게임 경험이 있으며 여학생은 와우 정리를 해야 되죠. 정리.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남학생, 여학생 좀 나눠지는 것 같고요. 자, 게임 경험이 있다 없다 이런 형태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80% 이렇게 되는데 전체 명수를 뭐 100명으로 보면 되겠고요. 남학생은 80%다. 남학생이 80명이고 그럼 여학생이 20명이다. 적용되어 있고요. 남학생이 90%는 게임 경험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80명의 90% 그러면 72명, 그 다음에 그럼 이제 8명은 경험이 없고 이렇게 되겠죠. 여학생이 30%는 게임한 경험이 없다. 오, 여기 30%인가요? 0.3을 곱한 건가요? 그럼 이제 6명이 경험이 없다. 이렇게 되면 14명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는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다. 게임을 한 경험이 있다. 이 부분 더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86명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86명이 경험이 있다. 즉 100명 중에 86명이다. 100명 중에 86명이다. 약분은 50에 4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없군요. 내용 자체를 좀 정리만 잘 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 자, 문장이 그래도 좀 살짝 길어져 있는 거니까 좀 표 형태로 좀 정리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머리로 계산해서 하려는 것보다는 표에서 정리하는 부분들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분산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항목들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이런 부분을 살펴야 되겠죠. 2a에다가 4분의 3이 되겠죠. 계산 결과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a는 4분의 1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8분의 1이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8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돼 있다면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식 자체를 분모자 8분의 이렇게 좀 분모를 좀 다 통분하는 형태로 좀 모양을 좀 살펴보는 것이 나중에 연산하는 데 좀 편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분산을 구해가려면 평균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8분의 자, 확률 변수하고 확률 쭉 곱하기 해야 되는 거니까 4가 되겠고 3이 되겠고 5가 되겠고 2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8분의 얼마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8이니까 36에다가 4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계산해주면 이제 5에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곱의 평균을 구하겠다. 그럼 또 이제 8분의 이렇게 통분해 놓으면 버팀이 되죠. 자, 변수를 좀 제곱하면 4 곱하기 2니까 8 처리가 되겠고, 9 되겠고, 그 다음 25 되겠고, 그 다음에 49. 와우, 49에다가 근데 또 4를 또 곱하게 되는 거예요. 49, 36에다가 4, 46, 196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계산식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이 또 17이 되는 거죠? 17 되겠고, 25 되겠고, 그러면 얼마가 32, 42에다가 196 이렇게 되는 건가요?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38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8분의 23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2로 약분되니까 4분의 110 그 다음에 9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더 이상 약분이 좀 안 되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처리됐고 이제 분산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분산은 이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형태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19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 5라는 숫자를 제곱하게 되면 이제 25가 되겠고 25 그냥 25를 뗐을까요? 근데 이제 4분의 통분하게 되면 이게 4분의 100이 되죠. 그러면 4분의 19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아이고, 이거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나온 건데 그래도 와, 이게 좀 표를 좀 만들어라라는 부분들은 없고 표가 제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산이 좀 이렇게 길어집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해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될 그런 과정. 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주어진 식 확률의 총합일이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A값 구했고요. 평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모를 이렇게 확률의 분모를 미리 통분해 놓은 이런 부분들이 센스 있게 좀 계산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평균 구했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구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구해가는 절차. 자, 흐름을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요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연산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하느냐, 이런 싸움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7번 마무리합니다.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흰 공 4개, 검은 공 3개 알겠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 2개의 공이 색이 서로 같으면 동전을 3번 던지고 색이 다르면 1개의 동전을 2번 던진다. 오호, 해야 될 일이 좀 다릅니다. 자, 이 시행에서 동전이 2번 나왔습니다. 자, 그럼 좀 먼저 뭐 해야 되겠죠? 자, 공을 좀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자, 공을 꺼낼 확률은 7개에서 2개의 공을 꺼내겠고요. 자, 같은 색의 공을 꺼낸다. 그러면 이제 4 컨비네이션이, 그 다음에 3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7개에서 2개를 꺼내는데 다른 색 공을 꺼낸다. 4 컨비네이션 1, 그 다음에 3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좀 이때 큰 틀에서 좀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색 공을 꺼내면 동전을 3번 던지는데 3번 중에서 이제 앞면이 2번 나온다.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럼 3번 중에서 2번 나온다.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을 1이 2. 이건 그냥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2제곱, 1제곱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모양. 그 다음 서로 다르면 동전을 몇 번 던지죠? 2번 던집니다. 2번 던지는데 2번 다 뭐가 나와라? 앞면이 나와라. 제곱 이렇게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서서히 좀 계산 좀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이 부분 이제 서로 다른 경우가 더하기 해야 되는데, 이런. 자, 7 컨비네이션 2 해주면 7 곱하기 6은 3 이렇게 되니까 21이 되거든요. 21분의 처리가 되겠고, 21분의 처리가 되겠고, 계산 똑같아지는데, 여기가 뭐 12가 된다는 얘기는 이쪽은 그러면 당연히 9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되겠고요. 여기는 8분의 세제곱에다가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이, 이게 좀, 약분을 좀 해야 되겠죠? 3, 그 다음에 7 이렇게 되겠고, 됐습니까? 56분의 9 처리가 되겠고요. 요것도 약분해서 7은 좀 만들었고, 여기가 3, 4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근데 이게 28 이렇게 처리되니까 분자분모에 또 2를 더 곱하기해서 56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게 4가 아니라 이제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면 56분의 더하기해서 17 이렇게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뭐 큰 틀. 한번 앞에 이렇게 주머니에서 공 꺼낸 거에 대해 영향을 받아서 다음 일을 벌인다라는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땐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땐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좀 틀을 밟아가는 그죠? 같은 공이 나오면 아니면 다른 공이 나오면 그때 이제 할 일들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곱하기 하겠고요. 맨 처음에 이제 뭐 같은 공이나 다른 공이나 서로 이제 다른 일이니까 큰 틀에서는 또 합의 법칙을 해야 되겠고 큰 문제의 틀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딱 돼 있으면 더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확률에 이제 뭐 곱셈 정리를 물어본 거죠. 앞에 부분들이 일어나고 뒤에 연달아서 일어난 일 처리해가는 곱셈 정리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폐렴 치료제의 완치율은 60%라고 합니다. 10명의 환자에게 치료제를 투여했습니다. 9명 이상은 완치된다. 뭐 별거 없습니다. 10명 중에서 9명 치료되어라 이런 얘기죠. 그럼 10분의 6이 치료가 되겠고 업제곱 10분의 4가 치료가 안 됩니다. 더하기 10명 중에서 10명 치료가 다 되라 10분의 6에 10제곱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계산을 좀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하느냐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식을 좀 정리해서 좀 써보게 되면 10 곱하기 5분의 3으로 진짜부터 써야 될까? 5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5분의 3의 10제곱 이런 형태가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5분의 3이라니요. 참, 이런 일을 벌어집니까? 자, 5분의 3, 10분의 3이라고 썼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5분의 3의 9제곱 이제 공통으로 처리해지면 이게 10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약분하면서 4가 되겠고 여기는 그럼 또 얼마가 남았습니까? 5분의 3이 좀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5분의 3의 9제곱 처리가 되게 되면 이 뒤에 계산이 5분의 2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처리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K 값이 뭐 5분의 23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확률 자체가 주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10명한테 뭐 치료하고 10명을 뭐 계속 반복하거나 하니까 뭐에서 나온 겁니까? 독립시행이 나온 거죠. 독립시행. 독립시행 확률은 이렇게 우리가 이항 정리 형태 일반항처럼 이제 확률이 계산된다. 이런 부분만 좀 기억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독립시행 확률이었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9번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장안고등학교의 자율학습실 이용하는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각 학년별 일주일 3인 이상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표로 그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조사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을 한 명이 3학년이 아니면서 오, 그렇습니까? 3학년이 아니면서 알겠습니까? 요만큼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일주일에 3일 이용하는 학생. 그러면 윗부분이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10분의 3이다. 라는 얘기. 전체가 이제 50명이니까요. 관계식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50분의 11 플러스 A명이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10분의 3이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5를 곱하면 11 플러스 A 15 이렇게 처리되니까 A가 이제 4명이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4명이었군요.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15가 처리되겠으니까 A가 4가 주어지는 순간 B 값이 또 자연스럽게 좀 주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좀 25명이 되는데 이쪽이 15명이 됐으니까 B 값이 10 해서 결과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를 아니까 자연스럽게 좀 많이 알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일주일에 3일 이용하는 학생일 때, 25명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이 학생이 3학년 학생일 확률을 P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학년이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 문장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 바로 뭐죠? 조건부 확률 이런 형태가 나온 거죠. 조건부 확률 이런 모양으로 좀 나왔습니다. 자, 3학년이라는 전제 학생이 3학년 학생일 확률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학년 3일 이상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3일 이상 이원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5명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때 이제 3학년 학생이 10명이었죠. 이렇게 좀 계산해 주는 거니까 5, 25, 5, 20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을 이제 P1이다 라고 해서 P1 결과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요.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3학년 학생이다. 3학년이면 이렇게 처리인데 10 플러스 D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10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일주일에 3일 이용하는 학생이다. 3일 이용하는 학생이면 지금 10명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10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게 또 역시 조건부 확률로 되어 있습니다. 오호, 조건부 확률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또 뭐라고 한다? P2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죠? 그러면 5분의 2 P1이라는 것은 10 플러스 D 분의 10 처리가 돼 곱하기 P2다. 여기다 이제 5분의 3을 또 이렇게 곱하기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5분의 3 P2 계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이제 소가 되고요. 이렇게 또 소가 돼서 5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자, 그러면 10 플러스 D는 이꼴 3, 5, 15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됐죠? 그럼 이제 D 값이 또 얼마다? D 값은 5다라고 해서 결과를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결과가 또 5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 11명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뭐 C 값이 그럼 뭐 14명이 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C 값도 그러면 이제 14 이렇게 처리해서 모든 값을 좀 다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좀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또 최종 무엇을 풀어가겠습니까? C-B다. C 값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 값 나와 있고 그러니까 뭐 계산하면 이제 4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장이 긴 곳에서 일부는 뭐 조건부 확률도 되어 있고 일부는 또 그냥 확률이고 정시를 좀 집중해야 될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자, 3학년 학생이 아니면서 3일 이용한다.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에 대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은 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 학생일 때 전제 조건이 깔리면서 3학년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학년 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할 확률. 역시 이제 조건부 확률. 됐습니까?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이런 형태. 자, 문장들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우리가 이제 좀 긴 문장이라고 해서 이제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좀 공부를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검은 공, 흰 공 두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A와 그 다음에 흰 공 4개, 검은 공 4개, 흰 공 2개. 문장이 이렇게 읽죠. B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주머니에서 각각 한 개씩을 꺼낼 때 나오는 공의 횟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하겠습니다. 표를 또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표를 좀 만들어야 되겠군요. 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하나씩 꺼니까 뭐 2개마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흰 공 개수를 해야 되는데 뭐 흰 공이 없다는 얘기는 둘 다 뭐 검은 공을 끄집어내는 거니까 검은 공 5분에 검은 공이 3개 있었고 지금은 이건 6개 중에 검은 공이 4개가 있는 그런 형태가 확률이 되겠습니다. 뭐 곱하기 해줘야 되겠죠. 동시에. 됐습니까? 자, 흰 공 나올 때는 뭐 한쪽에서 흰 공 나오고 한쪽에서 또 검은 공 나오는 이런 확률들을 좀 계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불편하다면요. 여기 뭐 2개 나올 때는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분의 2 여기는 또 그럼 이제 6분의 2 이렇게 계산해서 합이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x라는 변수이고 px는 이꼴 x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나머지 위에 부분 확률 잘 계산해가지고 가운데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좀 쑥스럽죠? 자, 이쪽에서 먼저 흰 공이 나온다. 이쪽으로 그러면 검은 공 나오면 되는 거니까 흰 공 나온다 5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쪽은 검은 공 나온다 6분의 4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은 공, 흰 공 이런 순서로 좀 해주면 되니까 5분의 3, 그 다음에 6분의 흰 공이죠.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뭐 전체 뭐 일단은 좀 뭐 표를 좀 이제 정리가 좀 덜 돼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그래야 이제 그다음 계산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약분을 뭐 하지 말고 그냥 하죠. 뭐 30분의
3, 4, 12 해주면 30분의 8 더하기 6 처리해주면 되겠고 30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해주면 이제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런 뭐 평균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선 뭐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평균을 이렇게 구해라. 그렇게 되면 열심히 변수고 확률들을 좀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30분의 여기 부분 뭐 그다음 14가 처리되고 여기는 이제 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 22니까 약분해서 15분의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 결과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제 변수 변환한 시 15x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15 expectation x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 뭐 15 곱하기 해주면 11 더하기 9 해서 답을 20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0. 자, 이제 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패턴이 나온 것 같습니다. 표 만들어라. 그죠? 그런 다음에 그것에 이제 평균을 구해라. 이런 형태. 표 만들어서 이산확률 분포에서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기. 우리가 이제 반드시 연습해야 될 그런 내용. 다행인 거는 이제 평균에서 멈췄기 때문에 연산이 이제 더 이상 길어지지 않는 거니까 주어진 부분에 정확하게 잘 해주면 되겠고요. 자, 지금 흰공 나온 개수. 흰공이 뭐 공을 겨우 하나씩 이렇게 꺼내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연산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걸림돌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점에 P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다음 시행을 합니다. 던져서 3 이상의 눈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상의 눈이 나온다. 그럼 3, 4, 5, 6 확률은 이제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는 2만큼 이동하는 일을 벌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2 이하의 눈이 나온다. 1, 2 나오는 거니까 3분의 1 확률로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벌어지겠다.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행을 이제 60번 반복합니다. 그럼 뭐 이항부포라는 얘기인데, 자, 이동한 점의 좌표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기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 정상적으로 이제 몇 번 나오느냐 이렇게 처리가 했지만 알아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냥 이항부포 해서요 60번 시행했고 뭐 3 이상 나오는 확률 변수를 x라고 좀 처리해 주게 되면 확률이 이제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뭐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평균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평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60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4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확률들이 뭐 40번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럼 이제 뭐 x좌표를 조사하면 되죠. x좌표를 그러면 조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40번 동안은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40번이면 나머지 20번 동안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x좌표 3만큼씩 이동해 가는 거죠. 그럼 이제 60이니까 x좌표가 2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럼 y좌표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자, 40번 동안은 2만큼 간다. 40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20번 동안은 마이너스 1. 그러면 20번 동안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이 80에 6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죠?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두 좌표 됐을 때 x의 2배에서 더하기 해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10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좌표 자체를 뭐 아예 뭐 식으로 좀 만들어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아예 이제 몇 번 나오는지를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결과만큼 해서 좌표를 알아가는 것이 좀 이렇게 개념적으로 더 수월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뭐 변수 x라고 했을 때 뭐 가령 이제 x 좌표 같은 경우를 조사하게 되면 x만큼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고 더하기 우리가 이제 몇 번 시행했죠? 60번 시행이니까 60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면 x 좌표는 3만큼 이동한다. 3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돼서 뭐 180 마이너스 4x 뭐 이런 형태 이제 변수 변환식 이런 모양으로 처리해서 뭐 살펴봐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처리해서도 되고요. 아예 이제 뭐 나온 횟수 자체를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한 만큼 x 좌표, y 좌표가 이동한 결과를 알아봐도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뭐 그때 편리한 부분들을 좀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 12번. 그래도 이제 좌표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제가 좀 질문 많이 받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낀다는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들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정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4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어떤 회사의 입사시험에 250명이 응시하였습니다. 평균 150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표를 따를 때
자, 채용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점을 받아야 됩니까? 구해달라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지금 평균이 150점 이렇게 처리되는데 과연 몇 점을 받아야 될까요? 뭐 K 값이라고 할까요? K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고득점을 받는 확률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250명 중에서 40명 부분이 딱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니까 25분의 4, 이건 뭐 100분의 1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확률이 뭐 0.16 정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개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점수 자체가 K보다 클 이 확률이 구해달라. 이 부분이 0.16이다.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Z값 형태로 고쳐갔을 때 0.16보다 커진다는 얘기는 요 반대편이 0. 그러면 34가 돼야 되는 거니까 0.34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죠? Z값이 1보다 클 확률이 0.16이었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호호,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표준화에 대한 그래서 이제 요 Z값이 1 되는 값을 좀 찾아주면 되겠죠. 자, 표준화 Z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는 문제 형태니까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표준 편차가 25점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25분의 처리가 되겠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점수는 150 값이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끝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x라는 것은 150에다가 25를 더하게 해주는 그런 형태니까 175점은 받아야 합격점이 되겠다라는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뭐 수식 형태에서 뭐 개념 뭐 수식 형태에서 뭐 정리해서 풀이를 해도 되지만 먼저 내용 정리를 해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뭐 대략적으로 이제 정기분포 모양을 좀 이용해서 자 이렇게 이런 점수를 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해줬고요. 이때 이제 확률도 이렇게 메모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풀어야 될지를 좀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뭐 수식 형태로 가서 이제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내용 정리해가는 과정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개념을 좀 정리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 직원들의 일주일 동안 독서 시간은 평균이 n분, 표준 편차가 4분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n명을 추출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독서 시간을 조사했더니 표준 평균이 이제 x분이었다. 이렇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95% 신뢰 구간들을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m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나요? 우리가 열심히 조사한 표준 평균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우리가 구한 것에서 빼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신뢰 구간을 구해가는 이 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자, 오른쪽 값 조져 있고 왼쪽 값 조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값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하려면 이 두 값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죠. 더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들이 상쇄되는 거니까 2x 바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43.88하고 46.12 이렇게 좀 더하게 해드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더하게 해주면 이제 1이 돼가는 그런 형태니까 44하고 또 더하게 해주면 이 부분들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80에다가 9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x바가 45였다. 이런 항목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좀 처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n도 좀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 뒤에 있는 값까지 좀 처리해야 되겠죠. 95%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것은 1.96이다. 즉 우리가 이제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1.96에다가 곱하기 n은 좀 모르는 거니까 구해야 되겠고요.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지금 문제에 얼마로 주어졌죠? 4분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4 이렇게 계산 이 부분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 부분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46.12에서 45를 빼야 되는 거니까 1.12 이렇게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루트 n이라는 것은 112분의 196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소소히 뭐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4, 2, 8에다가 그러면 4, 8, 3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죠?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 계산 결과는 또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7로 약분되는 거예요? 7? 28 곱하기 7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7, 8이 56에다가 2, 7이 14에서 190 이렇게 처리되죠? 역시 7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니까 뭐 n이라는 것은 뭐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49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n값 49 나왔고 x파 45 나왔습니다. 뭐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얼마가 돼요? 94가 답인가요? 94 이렇게 연산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조금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약간 좀 숫자가 뭐 소수점 나와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실내 구간을 구해가는 이 식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다면 그곳에서 이제 표본 평균 x 바로 구해간다든지 뒤에 있는 부분들 계산해서 1.12가 되가는 뭐 전부 다 계산식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니까 뭐 무난히 또 연산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가 n인 표본을 추출하였습니다.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1 이하가 될 확률이 0.96이다. 이때 n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확률 변수를 켜줬고 표준 정규 분포의 값들 좀 제공해 주었습니다. 됐죠? 자,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평균이 뚝 나와 있는데 평균부터 n 플러스 1, 평균부터 1만큼 떨어진 n-1, 요 사이의 확률이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수식 형태로 보면 표본 평균이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 여기 이제 사이에 있을 확률 이 부분들이 이제 0.96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 부분들은 다시 쓰게 되면 표본 평균이 0보다 뭐 대칭 구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한쪽만 이렇게 쓰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0.48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화식 가서 살펴보게 되면 z값이 0보다 큰 것 같고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이 값이 이제 0.48 이렇게 된 부분들이라면 이 값이 지금 문제에 주어진 값은 뭐 2하고 이제 매첩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루트 n 분의 시그마 됐고 차이는 1이라고 되는데 이 값이 좀 2가 돼야 되겠다. 이 부분들 이렇게 좀 매첩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루트 n이 20이다 처리가 되겠고 n은 그러면 가볍게 400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 뭐, 내용을 자체를 이제 이렇게 이제, 도형적으로 한번 보여서 무엇을 풀어야 될지를 정했고요. 그 부분들 수식으로 딱 표현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풀 형태들 모양 만들었고, 이제 표준화 과정. 자, 이 부분들만 좀 신경 쓰면 되겠죠. 특히 이제 여기 분모 부분에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들어가는 요 부분들, 요 부분만 좀 집중해서 뭐 실수 없이 잘 처리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 y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fx, gx라고 주어져 있고 그 후에 관계식이 좀 나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두 함수니까 조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fx는 2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정규분포 모양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그려가면 되죠.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인데 당연히 평균일 때 최대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이 20이다. 평균 가르쳐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fx의 평균이 좀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은요. gx라는 것은 자 이렇게 근데 fx-5라는 부분은 뭐죠? 평행이동이죠.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된 거니까 뭐 그래프 모양제 똑같은 모양 형태를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평균이 자연스럽게 25입니다. 라고 써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자, 이때 이제 주어진 값들, 자,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자, 16부터 24다. 평균이 20인데요. 24.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이렇게 해주면 이제 대칭 구조로 이제 간격이 좀 똑같이 4만큼 떨어져 있죠? 16, 24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제 이 확률들이 이제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681이라는 얘기는 0.6826이라는 얘기는 뭐 절반 부분들의 확률들은 구하게 되면 0.1 아이고야 14가 아니라 3, 4, 1, 3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3, 4, 1, 3 표준화 시켰을 때 이제 값이 이래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그럴싸하게 이제 지금 식을 써서 나타내 주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x 값이 20부터 어디까지요? 24까지 이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0.3413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을 좀 거치게 되게 되면 이쪽은 뭐 0이 되겠고 0을 뭐 가볍게 쓰면 되겠고요. z 값은 시그마 분의 이제 여기 차이가 이제 4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0.3413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표를 가서 보니까 요 값이 시그마 분의 4 되어 있는 이 값이 지금 z 값이 1 돼야 되는 거니까 표준 편차가 4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정보 좀 정리했고요. 이때 다음 값을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0.0228이다. 이 부분들은, 지금 0.5에서, 그럼 이제, 0.5에서 이 값을 좀 빼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이제 큰 값 확률 이렇게 되는 게 0.28 돼서 이 아래쪽 확률 좀 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값이 되겠습니까? 0.477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요 안쪽 확률들이 0.477이 이렇게 되는 값 됐죠. 오호호. y라는 변수라고 해서 이제 gx 그래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값을 이제 k라고 한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y라는 변수 값이 이제 k보다 클 확률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z 값이 시그마 값이 이제 평행이동이 있으니까 4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k-25 이렇게 처리해서 크거나 같을 이 확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 0.0228이다 이렇게 처리된 그런 내용. 이때 이제 4분의 k-25 이렇게 처리된 이 값이 지금 위에 가서 표에서 봤을 때 자, 477이 해당하는 값이 z값이 얼마가 되죠? 2가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k값은 25 더하기 8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33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33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뭐 함수가 뭐 두 개라서 조금 집중력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게 되면 fx는 20에서 최대값이다라는 부분들은 평균이 20이다라는 부분들을 뭐 가르쳐 주는 내용 됐습니까? 그 다음 gx는 fx-5다 이런 부분들은 5만큼 평행이동한 그런 그래프 그러니까 뭐 표준 편차도 똑같겠다 이런 형태 됐죠. 자 16부터 24까지 확률 주어진 부분들은 이제 대칭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절반만 보게 되면 0.3413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1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부분 처리해 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다 표준 편차를 알 수 있다라는 내용 가르쳐 줬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그대로 사용되겠죠. 그 다음 변수 y로 바뀌어서 k보다 클 확률들 0.028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0.5에서 빼니까 0.477이 이 부분들이 이제 z값 2하고 관련이 있는 그러한 k값이다 라는 부분요. 됐습니까? 그럼 역시 또 표준화 과정식 잘 기억하고 이 값이 z값이 2입니다 라는 부분들하고 매치업시켜가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함수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릴 듯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으니까 정리한 내용 확실하게 좀 인지해가면서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 신생아의 출생시 몸무게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주어진 식이 이런 것들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어진 식은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사실이 매우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확률이 언제 2분의 1이 되는가요? 절반이죠, 절반.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3.4란 이야기를 좀 그럴싸하게 했다는 식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식은요. 자, 4.4라는 키로보다 작을 확률에다가 그 다음은 또 변수 자체가 제대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갔을 때 표준 정규분포 평균이 0인데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이 확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합쳐서 1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갖다 놨을 때 확률이 채워져서 이제 전체가 1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니까 이 4.4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z값으로 표시하게 되게 되면 표준화 시켰을 때의 값은 2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 지역에서 25명 열심히 추출해가지고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 3.6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니까, 자, 시그마 분의 x-m 이 형태 시그마 분의 그대로 대입해주면 4.4 빼기 3.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시그마 분의 1 처리된 이 결과가 2다 이런 얘기니까 표준 편차 자체가 얼마 2분의 1이다 이런 사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지금 3.4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x바 자체가 3.6보다 클 확률이었던가요?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항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x바가 3.6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표준화식을 좀 시켜야 되겠죠. 표준화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거는 같다.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좀 처리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 2분의 1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몇 명을 뽑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25명을 뽑았습니다. 25명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됐죠? 5분의 다시 또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고요. 자 여기는 3.6에서 3.4를 빼는 이런 형태. 와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10을 또 곱하기 해줘야 되는 거니까 0.2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z 값이 어떻게 되겠죠? 2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표에 가서 열심히 2에 해당하는 0.477을 찾았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0.5에서 0.477을 빼니까 0.028 해서 우리가 확률 구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참 내용 정리를 그럴싸하게 조금씩 나와 있는 내용 정리해야 되는데요. 뭐 풀고 나서 보니까 사실 또 뭐 별것도 없네요. 뭐 이렇게 평균이 2분의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는 이야기는 이제 절반인 이 부분들이 이제 평균 돼야 되는 게 평균이 3.4다 주어져 있고요. 4.4보다 작을 확률하고 표준 정규분포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 합쳐서 1이 된다. 이거 이렇게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표현들을 4.4에 해당하는 이렇게 표준화시키는 z값이 2다라는 내용 이 부분만 정리해서 이곳에서 표준 편차를 좀 구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표본에서 이제 추출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준화식 자체가 바뀐다는 사실들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게 되면 큰 틀에서 이제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도 정규분포, 그다음에 표본, 정규분포에서의 변수 x, 그다음 표본 추출한 부분,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의 x바 이렇게 변수들이 좀 바뀐 그런 내용들 정확하게 좀 잘 점검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이어집니다. 학생 수가 같은 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을 차례로 확률별수 xy x1, 2, 3라고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오호, 평균이 이번엔 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주면 되겠고 하나는 또 평균이 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같은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이곳이 M1, 한 곳이 이제 M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이때 이제 뭐 분산들이 좀 열심히 나오는데 분산이 크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죠?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이게 뭐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평균 주변에는 자료가 적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 자료가 좀 작은 값, 요 형태가 두 번째 변수 자체가 평균 주변에 자료가 많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요 좀 이렇게 낮아진 이 부분들은 이제 x1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균 자체가 다른 이 부분들은 x3 이런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되죠? 그런 것 같을 때.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주어진 수치를 보고 좀 판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문제를 봤을 때 M1, M2, M2가 더 큽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분산은 그래프의 위로 봉우리가 이제 중간 부분에 있는 거니까 둘 사이에 분산을 갖고 있겠다. 기억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요, 니은은 수식이 좀 복잡하니까 좀 잠시 대기하고요. 쉬운 것부터 좀 빨리빨리 처리하겠습니다.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르다라는 얘기는 뭐죠? 성적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니까 평균 주변에 즉 이 부분들은 표준 편차가 작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평균에서부터 뭐 떨어진 차이가 별로 없어서 성적이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평균 주변에 자료가 또 더 많이 모여있다. 봉우리가 더 높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리얼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죠? 다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A 고등학교 보다 B 고등학교에 더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를 보게 되면 평균이 서로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적이 두 학교가 뭐 같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지금 다르다라는 이런 표현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우수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좀 사실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기는 좀 사실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찌 생각하게 되면 디귿과 같은 경우는 좀 마구마구 따져서 뭐 우리가 이것도 좀 맞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실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왜냐면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주 최우수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A 고등학교가 이제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전체적인 문장 구성을 봤을 때 이제 평균이 같으니까 두 학교 성적이 좀 같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디귿을 틀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이 좀 수식 형태가 돼서 살짝 좀 애매한데요. 자, M안보다 큰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이렇게 좀 값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값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좀 별량을 좀 보게 되게 되면 x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a에다가 좀 m만은 이항시킬 거니까 m만 플러스 a 값 이렇게 처리되겠고 m만 마이너스 a 값 이렇게 해서 좀 확률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 이 부분들 이렇게 좀 써져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x2 이 부분들 좀 이항시켜서 m안에다가 더하기 b 그 다음에 m
1 빼기 b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을 이렇게 뭐 수식 형태로 좀 살펴보는 것보다 이 부분들은 좀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하나는 봉우리가 좀 이렇게 솟아 있고 하나는 봉우리가 좀 이렇게 아이고래 그래프 모양이 좀 더 평균 주변에서 좀 돼야 되는데 자 평균 주변에서 대칭 구조가 되게 좀 느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좀 되게 되면 같은 간격이 되게 되면 확률이 당연히 x1이 더 큽니다. 근데요 확률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의 지금 확률들이 서로 어떻다 같다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m만 이렇게 좀 변수 x2에 대해서 x2 변수 부분이 이렇게 됐다라고 봤을 때 이 확률이 좀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래쪽 그래프에 대해서는 좀 더 멀리 이렇게 확률을 구해가야 두 확률이 좀 같아지겠죠. 됐습니까? 자,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이 부분들은 A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좀 B가 되는 그런 모양 형태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다 이제 더하기엔 차이값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이런 개념이 좀 살짝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값을 좀 살펴봤을 때 A 값이 좀 더 크다라고 해서 니은이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정답이 되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그래프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찌 생각하면 뭐 매우 단순한 그런 문제 형태인데 자, 그림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본 내용들을 이해해야만 되는 그런 요소니까 자, 문제식을 다시 보게 되면요. M만 이렇게 이제 평균이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평균 같아지는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 부분들이 이 앞쪽이 M이겠고 다음에 이제 M2가 되는 바깥쪽이다. 이렇게 표시해 가는 부분 됐고요. 그 다음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표준 편차, 성적이 고르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적이 뭐 비슷하다. 성적이 비슷하다. 거의 같은 값들이다. 평균 주변에 자료가 많다. 즉 표준 편차가 작다. 됐습니까? 그래서 봉우리가 좀 더 높이 솟아 올라있어야 된다. 이런 형태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C 고등학교 학생 봉우리는 이만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X2니까 봉우리가 더 높이 솟아 있죠. 그러니까 C 고등학생들보다 B 고등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르다. 맞는 내용 이렇게 찾고. 그 다음 이제 니은이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수식으로 이렇게 살펴간 것들이 이제 큰 보탬이 안 된다는 거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이렇게 살펴가는 부분들. 확률이 좀 이렇게 확률들 열심히 이렇게 갖다 줬는데 이 부분들이 원래 이제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간격 그런 형태를 의미해 주는 거니까 그 간격 자체가 A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간격 자체가 B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겠죠. 그래프가 높이 솟아있는 부분, 그래프가 좀 느슨한 부분, 값이 좀 더 멀리까지 가야 되겠죠. 넓이가 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A, B를 비교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한 표현들이 좀 더 좀 완벽하게 돼 있으면 좋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큰 의미에서 봤을 때 평균이 같으니까 저 두 학교의 성적은 뭐 같다 이런 관점으로 좀 봐라 이런 얘기고 있고 큰 정확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성적이 최우수 학생들은 A 학교가 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나왔으면 더 깔끔한 문제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문제의 의미를 좀 이렇게 해석해 가면서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장안고등학교 축제에서 복면가왕 코너 우승자는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고 꺼낸 공의 색과 같은 상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 상자에 있는 상품을 받습니다. 모든 상자 5개의 색과 그 안의 상품은 나타낸 것이다. 알겠습니다. 표가 다 주어져 있군요. 빨간색, 파란색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자, 우승자가 상품으로 무선 이어폰을 받았다. 무선 이어폰을 받았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공의 색깔이 빨간색이었을 확률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빨간색, 파란색 공 꺼낼 확률. 빨간색 공을 꺼낼 확률을 A라고 할까요? 이 A의 확률을 알아보면 4분의 1의 형태의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무선 이어폰을 받을 확률, 이 확률을 좀 B라고 해주면 PB를 좀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먼저 빨간 공을 꺼내고 꺼낸 공에서 상자를 좀 잘 선택해줘. 2분의 1 이렇게 구하거나 아니면 파란색 공을 선택했을 때 무선 이어폰을 받으려면 이제 3개의 상자 중에서 하나를 좀 잘 골라야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계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분 좀 처리해주면 8분의 1, 4분의 1 해주니까 뭐 8분의 3 이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선 이어폰을 받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때 이제 빨간색 공일 확률이니까 자, 이런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좀 PB 이 부분에 이제 PA 이런 확률 좀 구해야 되는 A라니요. 이게 지금
정신이 가끔 나갔습니까? B, A 교집합 B 이런 확률을 좀 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뭐 8분의 3이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P, A 교집합 B가 요 부분이죠. 자, 됐습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그러면 8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제 전체 계산을 되면 3분의 1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서 이거 서술형 답지 쓰니까 P, A 교집합 B를 좀 미리 또 하나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빨간 공 꺼내고 그 다음에 그다음 뭐죠? 뭐 무선 이어폰 이렇게 해서 이제 8분의 1 좀 구해놨어야 되겠습니다. 아이 순서 바뀌었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뭐 이게 계산 과정 중에 좀 나온 부분들이라서 뭐 가볍게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틀 조건부 확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인데 뭐 내용 정리가 뭐 표로 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대신 이제 순서를 좀 정확히 잘 봐야 되겠죠. 먼저 이제 공을 꺼내는 그런 과정에서 빨간 공 꺼내고 파란 공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서 무선 이어폰을 받을 확률을 따로 구했고 빨간 꺼내는 확률, 교집합 확률 미리 구해놨어야 되는데 이걸 좀 안 해놨네요. 조건부 확률 수식 형태에서 구해가는 부분들 정확하게 좀 처리가 되게 되면 뭐 큰 흐름에서 막 그리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조건부 확률 출제 빈도가 매우 높고 이렇게 서술형에도 잘 나오는 형태. 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수식 형태를 좀 쓰는 걸 그렇게 별로 반기지 않는데 서술형 형태라서 어쩔 수 없이 수식 형태를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장항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석수가 372개인 어느 공연장에서 예약 시스템 오류로 400석을 예약받았습니다. 공연장 예약 취소율이 10%라고 할 때 취소한 사람을 제약하고 예약한 사람이 모두 공연을 관람하게 될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하고 말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이항부 프로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전체 400석을 받았고 예약 취소 확률이 10%니까 10분의 1이 이게 이제 취소 확률이죠. 그럼 이제 정규 분포를 따라갈 거니까 곱하기 해주면 40 이렇게 뭐 시행 사람 수가 많으니까 정규 분포 따라가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40명 정도가 취소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 곱하기 10분의 9 해주면 4고 36이니까 6제곱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정규 분포식을 좀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예약한 사람이 모두 이제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즉 그러면은 지금 취소를 몇 명을 해야 되는 거죠? 취소를 400에서 370 빼니까 이제 취소를 그러니까 28명 취소를 하게 되면 딱 372명 돼서 이제 딱 할 수 있고 취소를 28명 이상 취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취소 안 하고 온 사람이 뭐 모두 공연을 관람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28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당연히 표준화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 6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8 마이너스 4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까 Z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클 이런 확률이 되는 건가요? 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0.5에다가 뭐 Z값 그렇게 먼저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구하고 더하기 뭐 0.5 이렇게 뭐 이런 수식을 막 다 써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군요. 이게 그냥 가볍게 풀어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마이너스 2 주어져 있으면 2에 해당하는 0.477이 이렇게 해서 0.477이 이렇게 되고 0.5를 구하면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0.977이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그렇게 뭐 취소한다라는 표현 뭐 곧바로 직접적으로 뭐 수치를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뭐 400석인데 뭐 400명 예약했는데 372 좌석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뭐 취소를 이만큼 취소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표현 조금 바뀐 정도만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0번 장항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설명제 깔끔하게 좀 잘 이해돼서 되길 좀 바라겠고요. 앞에도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하는데 좋은 문제들 이론 학습하는데 좋은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학습 철저하게 잘해서 실력 쌓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장항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